나오죠? 그러면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내려온 거예요? 이승만이가 쳐 올라간 거예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한국전쟁을 말한다면 이 한국전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고로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얘기는 철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적에 6월 25일 날 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전쟁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역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침했을 것 같아요? 남침했을 것 같아요? 궁금한 문제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공평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옛날에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스탈린 문서라든가 모택동 문서가 옛날에는 공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것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사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카피를 떠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중에게 아직 전달이 되고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의 문제는 나는 역사를 이렇게 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전쟁을 얘기한다면 한국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1945년 이게 이제 재미난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재미난 말이에요. 역사가, 사가가, 도울 김용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하는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썼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뭐를 했어요? 항복선언을 했잖아요? 항복선언을 하면서 이 히로히토라는 새끼는, 예? 역사에서 싹 빠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명치 유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1세기 동안 일본 놈들이 1세기 동안 일본의 제국주의를 하면서 일본이 제국주의를 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전쟁의 불씨를 다 뿌렸어요. 친일파, 네?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 친일이냐 친일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어디나 생길 거 아니야. 중국도 생기고 러시아도 생기고 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한국은 가장 참혹하게 당했고, 그러면 일본은 그리고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이념 대립의 모든 구조가 일본 놈들이 전부 1세기 동안 동아시아 국가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항복 선언하면서 이 새끼들은 싹 빠졌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역사로부터 싹 빠져 도망갔다고 항복 선언하면서. 이해가 가요? 네?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경술국치로 당한 다음에는 뜻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만주 땅을 향해서 갔어요. 만주 땅을 향해서 갔는데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중국은 이제 나중에 1930년대 들어오면 노구구의 사건을 일으키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만주국을 세워서 부위를 그 라스트 엠페러 부위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부위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만주국 위만주국을 세운단 말이야. 자기들의 꼭두각시 나라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고. 똑같은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임진왜란 한국을 왜 왔어요? 그놈이 중국에 가서 지가 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중국의 황제가 될 테니까 길 좀 비켜달라 이런 명목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일본의 소위 말해서 명치 제국주의라는 것도
완벽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동아시아 전체를 대동아 공영권을 맺는다 이래가지고 지들이 다 쳐먹으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본 놈들이 그렇게 쳐들어와도 민족 개념이 없어요. 이 민족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마적이 닥친다고. 마적들. 예? 그래가지고 비적들이 와서 다 뜯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 비적들하고의 관계가 다 그게 또 룰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매년 비적들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일본 놈이 와도 그냥 또 비적인가 보다. 이러지. 중국 사람들은 무슨 중국 민족이 지금 우리 일본 민족하고 국권을 수호하면서 투쟁해야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싸우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모택동이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야 중국 놈들이 지금 일본 놈들이 우리 중국을 다 지배하려고 그런다. 빨리 일어나서 싸우자. 누가 싸워? 그 비적 새끼들 뭐 좀 띄워주고 말지 뭐. 땅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중국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겠는데 계몽시키려면 민족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일본 말을 잘 해가지고 일본 말을 하면서 일본을 알고 그러면서도 중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 중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일본 놈이라고 그냥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말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중국말 잘하지. 평균적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중국의 혁명은 누가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모택동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왜 그 6.25 때 중국이 그 1.4후 때 기억하시잖아요. 중국놈들도 미쳤다고 지들의 100만 명의 어린애들을 지들의 후손을 한국에다 보내요? 우리는 인해 전술로 와서 그 새끼들을 다 이런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죽어간 중국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냐고. 그런데 수양제가 고구려 파견한 사람보다 모택동이가 파견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중국 혁명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줬다는 걸 모택동이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거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 숨은 역사, 우리 민족의 이 숨은 역사를 알아야 돼. 러시아 혁명을 레닌이 일으킨 줄 알아요? 그 연해주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건 전부 한국인들이 해준 거예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의식적인 커뮤니스트고 레닌하고 같이 레닌을 도와가지고 저 우랄 산맥에서부터 쫙 연해주까지 이르는 모든 거기서 그 연설을 해가면서 한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예?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자에서 최초의 공산주의자는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는 여성입니다. 제 작품의 제5번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한국 사람들의 근대 민족의 순환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민족의 순환은 우리 세계사를 바꿔갔어요. 그것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점령하고 짓밟은 동안에 우리 민중은 깨어간 겁니다. 일본 놈들은 수탈하고 짓밟고 남을 억압할 때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민족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싸워나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혁명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륙에서 휩쓸면서 말 탈면서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100만에 가까운 이 중국 대륙에 있는
한국 인민들이에요. 그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이 홍범도입니다. 홍범도라는 인물인데 저 삼수갑산 저 북청에서 활약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북청 여자라서 그쪽에서는 원래 이 사람은 평양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홍범도 부대 같은 것도 뭐냐면은 그 나타나면 그냥 쏘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행복한 거야. 왜냐면 호랭이 잡은 것처럼 호랭이 잡으면 고기 먹지 가죽 쓰지 뭐 예를 들면 일본군 하나 보면 그냥 쏴져 잡으면은 그거 옷 뺐지 뭐 군화적 해야지 거기서 시레이션 박스 나오지 뭐 해가지고 탄환 나오지 권총 나오지 완전히 물자를 일본 놈들 포획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군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없는 거야. 잡아도 일본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은 식량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뭔 시레이션 박스를 어디서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면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 100일을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보급품이 없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만주벌판의 산간지대 그 뭐구나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개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급을 받는 겁니다. 전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군의 역사가 아니라 독립군을 먹여 살린 그 수없는 민중들 그리고 한 번 싸우고 나면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 전쟁에서 청산리 대첩에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산리 대첩에서 한번 일본 놈들을 사살하고 일본 부대를 괴멸시키고 나면 그 지역 전체의 조선 민중이 죽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바로 지금 5.18 민주항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악랄한 짓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조선 민중을 만주에서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경신창변.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쪽 만주 지역에서 투쟁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동북항일연군이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투쟁하던 소위 말해서 항일연합전선 항일연군이라고 그래. 그 항일연합 그 연군이 여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화북지역이라고 그래서 이 중부에 여기에는 뭐냐면 이 팔로군이 연안에서 장정은이라는 거 알잖아요. 롱마치. 장정을 거쳐가지고 연안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소위 말해 팔로군 본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협력해서 싸운 조선의용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 이 밑으로 상해 이쪽으로 이 상해로부터 여기서 나중에 가게 되는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위 외교론 노선하고 여기에 화북지대의 의용군 의용투쟁이랑 여기에 뭐 만주 지역의 유격투쟁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독립운동사다 이거요. 아시겠습니까? 독립운동사의 대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서 말이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1945년에 지금 6.25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1945년 8월 15일 날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팔로군을 위해서도 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랑 싸웠어요? 어디에 붙었어요? 장개석 국민당에 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독립군이라도 여기는 장개석한테 붙어가지고 장개석이가 소위 말해서 독립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돈이 있어야